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오늘 자소서 심폐소생술 두 번째 이야기, 구체적으로 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취업예감TV 사랑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도 새로 구매했거든요. 목소리가 좀 더 감미롭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쓰고 있을 만한 흔한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회사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재미있는 자소서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살펴볼 문항은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술하라. 즉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직무 역량 물어보면은 많이 얘기하는, 굉장히 흔하게 이야기하는 직무 역량이 뭐예요? 바로 소통 능력이죠.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컨설턴트 분들은 이런 소통 키워드 쓰자마자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 생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직무든지 간에 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해낼 줄 모르고 대부분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소통이라는 낡아 빠진 이 키워드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우리의 자소서죠. 저희 학생 중에 한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준 자소서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무 역량, 소통, 누구의 의견도 소중하다. 네, 소제목입니다. 저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되 평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한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대. 자연스럽게?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수업의 조별과제 당시에 조장을 맡아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쓰시죠? 다 조장이야. 읽어보면 전부 조장이래. 다 조장인데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볼게요. 당시 CSR 프로그램이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조원들은 각자 본인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의견이 항상 하나로 모아지지 않죠.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만 급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답니다. 리더로서 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발전시켜보자고 제안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열린 마음으로 정리하고 팀원들을 독려했대. 열린 마음.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 어떻게... 네, 굉장히 표현하기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도 소홀히 흘려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경청 나왔죠? 경청, 귀만 있으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결합된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우수 발표로 선정돼서, 이런 거 학교에서 선정하나요? 최우수 발표로 선정해서 교수님께 칭찬과 더불어 A+ 학점을 받게 됐답니다. 이런 능력 바탕으로 회사에서 저 일하는 일 잘할게요. 좋아요. 굉장히 흔하고, 보통 제가 자소서를 채점하거나 면접 들어갔을 때 이 자소서를 읽어보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대부분 이런 자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기 좋은 자소서죠.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 중에서 꾸며주는 이야기, 수사라고 하죠. 꾸며주는 이야기들을 빼고 한번 볼까요? 자, 조장 맡았대. 소통 능력으로 성과냈답니다. 토론했고 각자 본인의 의견 하다가 싸웠대. 근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발전시켜보자고 자기가 제안했고 열린 마음으로 정리하고 의견을 열심히 들었더니 갑자기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자기는 잘 됐대.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말을 꾸며주는 이야기들을 다 지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야, 그래,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문제가 해결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회사에서 느끼냐 하면,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회사라는 곳은 조직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고 갈등이 조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팀이나 팀, 그리고 팀 내에서도 팀원들끼리도 그렇고 팀장님이랑도 그렇고, 아니면 거래처에 나가서 영업을 할 때나 어디 비딩을 붙어가지고 뭔가를 따낼 때 항상 보면은 갈등이 존재하고 뭔가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야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제 조건이나 다른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만 소통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난 귀가 있고 전 잘 들어요. 그러면 일 잘하겠네. 우린 다 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절대 설득을 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여진 자소서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럼 잘 쓴 자소서, 회사에서 재밌게 읽는 자소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 고생했으니까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소제목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게 만들죠. 제 가장 큰 직무 역량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하는 소통이래. 소통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소통은 희생과 양복이 필요하답니다. 전제 조건도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대. 자기는 남들보다 한 끗 더 노력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랍니다. 왠지 자기가 잘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살펴볼게요. 2학년 경영학 수업은 악명 높은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유명했대. 당시 기업의 CSR 프로그램이 지속가능 경영 발표 과제가 치열하게 진행됐답니다. 앞에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조원들은 각자 성적 욕심에, 우리 성적 욕심 엄청 내죠?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겪고 있었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진도가 나가지 않자 모두 초조해했대요. 자, 이제부터 나의 노력이 나옵니다. 저는 팽팽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대. 얘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가 나서려고 하는 성향인가 봐. 이틀 뒤로 회의를 연기하고 나서 그때까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첫 회의 때 나온 의견들과 흡사한 실제 기업들의 벤치마크 포인트를 정리했고, 공통된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따로 정리했대요. 왜 그랬을까? 공통된 의견은 이견이 없잖아. 서로 다른 의견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패스하면 돼. 상반되는 의견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니까. A안과 B안을 선택하기 쉽게 PPT로 만들어서 의사결정의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했대요. 얘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구나. 다른 친구들 대비해서 시간과 노력은 몇 배로 더 들었지만 누군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 철학을 믿고 행했대. 야, 얘는 뭔가 철학도 있어. 일을 할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철학이 있나 봐. 다시 모인 날 모두 의견만 준비했을 때 모두의 의견을 담은 제가 정리한 파일을 보고 의사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대. 자신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던 친구들도 야, 미안해서 나는 얘기 더 못하겠다라면서 손을 들어줬답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 후에 결과가 좋진 않았대. 하지만 그때 같이 조를 잃었던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됐고 다음 수업에서는 더 발전된 경과를 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 발표를 하고 나서 A+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볼 때는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짜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딩에 참여해가지고 입찰을 했어 우리 회사가. 근데 그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떨어졌어, 잘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다 같이 팀에서 술 한잔 먹고 그걸 털어버린다고.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 또 노력을 해서 그때는 계약을 따내요. 그러면 또 축하하고 그게 성과가 되는 거고. 원래 회사도 그런 거고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게 이 초석이 되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나중에 더 잘 되면 그것도 우리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현실적이에요. 더 구체적이고.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부서와 부서, 팀장과 팀원, 거래처와 고객사. 회사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조율하는 소통 과정의 연속입니다. 한 걸음 더 빠르게 남들보다 솔선수범하는 제 소통 방식으로 조직의 어떤 중간자 자리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되겠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사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이 쟤는 저런 상황에서 요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좀 더 노력하고 뭔가를 정리해 와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배로 기울이는구나. 그러면 일 좀 하겠네 라고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에 나온 자소서와 뒤에 나온 자소서의 컨텐츠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건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됐고 본인만의 소통의 방식, 그 전제 조건, 내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하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소서의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자소서 쓰고 나서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쓰였는가? 내용을 보면 뭐 수사를 다 빼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과 생각과 철학과 자신만의 방식과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들이 잘 녹여져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면 본인은 납득하겠는지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전에 봤죠? 그냥 귀를 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대. 그거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얘기하면 자신은 납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어떻게 일할지 그려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걸 글을 읽고 아, 얘는 이렇게 일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도록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오늘도 히로와 면접술사의 기분 좋은 취업 예감에서 자소서 심폐소생술 두 번째 이야기 구체적으로 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시즌, 곧 다가오는 시즌의 자소서 완벽하게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